제가 처음 스쿼트를 한 건 20살 때 시작한 맨몸 스쿼트였습니다. 내추럴본 하체 부실인 저의 다리는 아무리 용을 써봐도 두꺼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21살 때 체육관에서 150kg을 지고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릎만 깔짝거렸죠. 한 4분의 1 정도나 앉았을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10분의 1일지도 모르겠네요. 실제 제 기억엔 180kg까지 짊어지고 깔짝이 스쿼트를 했던 걸로 떠오르지만 그건 왠지 당시에 허세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왜 내 다리는 두꺼워지지 않는 걸까 의아해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리가 두꺼워지지 않는다며 자신있게 떠들어댔습니다. 이렇게 16년가량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16년 동안 별다른 하체의 발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시간 투자와 많은 루틴을 거쳐보았고 결국 60kg의 몸무게로 140kg의 스쿼트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실제 저의 다리는 20대 초반과 비교해도 그리 두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스키니처럼 착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회사에 다녔을 정도니까요. 스트렝스 훈련 위주로 했고 근비대 훈련 위주로는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식사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었냐고요? 휴식이 너무 적은 게 아니었냐고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것들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이게 원인인 줄 알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두꺼운 허벅지는 못 되지만 과거처럼 젓가락 같은 다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단순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이것이 가져다주는 나비 효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쁜 자세의 깔짝이 스쿼트의 나비 효과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훈련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우며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니랩이나 벨트발로 어물쩍 넘기는 형태로 때우기 마련입니다.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늘더라도 몸을 갉아먹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량 훈련은 건강에 안 좋다고 치부해버리며 포기하다가 재미있고 뽀대내기 좋은 상체 운동으로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이번엔 좋은 자세의 딥 스쿼트 나비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무게를 가지고 해야 하기에 관절을 아껴가며 근육의 활용도를 점차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훈련이 장기간 지속되어도 무리가 적으며 프로그램을 돌릴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무지하게 힘들지만 그만큼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근육을 성장시키지 않고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면 내 몸 스스로가 근합성을 만들어냅니다. 영양과 휴식만 잘 뒷받침된다면 몸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며 전보다 에너제틱한 상태의 컨디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나비 효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하다 보니 늘 업무상 스트레스로 오랜 기간 입맛을 잃었고 성장하기 위해 억지로 먹어왔던 제가 조금은 식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서 운동하니 하체가 두꺼워지더군요. 제 하체는 신경 자체의 연결점이 부족한 듯 했으나 하도 많이 써보니 점차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체가 강해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니 데드리프트로 나빠진 허리가 덜 아프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합쳐 총 4시간을 서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으며 확실히 다리가 굳건해야 허리가 안정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데드리프트 훈련을 안 해도 기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데드리프트를 짝사랑하다 차여버린 저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체가 약했을 때에 비해 굉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모습으로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몸에 내장된 에너지에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스쿼트에서의 한계점이 곧 삶에 지쳐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한계를 느꼈을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정신력 또한 강해졌습니다. 즉 수백 번 이상의 충돌에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직장을 안 때려친 이유도 바로 스쿼트 효과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오버한 부분이 조금 더 없는 사실이며 저뿐 아니라 많은 훈련자들의 인생을 개선시켜줄 비법 아닌 비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바른 자세의 딥 스쿼트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 상황에 맞게 꾸준히 해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심 가장 기대할 만한 효과인 스쿼트와 정력에 관한 부분을 물으신다면 거의 효과가 없다, 아니 전혀 좋은 걸 못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경험상 그냥 달리기와 같은 지속적으로 장시간 하체를 자극하며 혈류를 지속시키는 훈련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몇 분 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별반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남성 호르몬이 풍부한 마초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인자약인 저로서는 그런 거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는 스쿼트는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류는 아닙니다. 단지 스쿼트가 꼭 필요한 저 같은 남성들은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것만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깊이로 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단 몇 개월 만에도 깨달을 수 있었던 굉장히 단순한 진리임에도 저는 약 16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걸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16년간 했던 스쿼트보다는 최근 2년간 했던 스쿼트가 더 많은 성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깨닫는 행운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